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생화학실험 3주차를 담당하게 된 송지환 교수님 연구실의 황규호입니다. 학부 때 제가 생화학실험을 수업을 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재미있었던 과목은 아니었는데 실험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지 않도록 영상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 10분가량의 실험 설명과 40분가량의 실험 영상, 5분가량의 마무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0분가량의 실험 영상만으로도 실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일정이 바쁘신 분들께서는 앞 뒷부분 영상에서는 실험 준비물과 보고서 작성 요령 정도만 확인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험 영상에서도 소개했겠지만 실험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한 요소를 이용한 리스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천, 두 번째 단계는 아가로젤 전기 영동 및 DNA 익스트랙션, 마지막 단계는 라이게이션 단계입니다. 각각 실험의 절차와 준비물을 확인하면 리스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천에서는 10P, 20P 마이크로파이펫과 10P에 맞는 화이트, 20P에 맞는 옐로우 팁이 필요합니다. 이때 팁을 포함한 각종 기자재는 멸균을 위해 오토클레이브된 상태입니다. 오토클레이브는 고온 고압을 통하여 멸균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0도에서 10분가량 가열하는 것을 통해서 멸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준비물로는 역시 오토클레이브된 1.5ml 마이크로튜브, 인설트 DNA와 벡터 DNA, 오토클레이브된 DW, 10X 리스트릭션 버퍼, 리스트릭션 엔자임인 이쿠알원과 조원, 그리고 37도씨 인큐베이터입니다. 이때 리스트릭션 엔자임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쿠알원과 조원에서 모두 액티비티를 가지는 탱고 버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인설트 DNA는 pcDNA3 HA 립K1으로 HA 태그로 표시가 된 립K1 단백질을 발현하는 플라스미드이고요. 이 중에서 립K1을 코딩하는 시퀀스만을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통해서 잘라낼 예정입니다. 잘라낸 프래그먼트는 사브클로린 과정을 통해서 pcDNA3 플렉 벡터에 태그를 바꿔서 넣어줄 예정이고요. 사브클로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플라스미드는 pcDNA3 플렉 립K1입니다. 이때 립K1을 코딩하는 리자는 약 2000 베이스 페어, pcDNA3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약 5300 베이스 페어 사이즈입니다. 실험의 절차로는 라벨링된 이 튜브에 토탈 볼륨을 20 마이크로리터로 하여 DW 14 마이크로리터, 10X 리스트릭션 버퍼인 탱고 버퍼를 4 마이크로리터, 1 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로 희석되어 있는 플라스미드를 각각 1 마이크로그램씩 이 튜브에 각각 넣어주게 되고요.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한 튜브에 두 엔자임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각각 0.5 마이크로리터씩 섞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탱고 버퍼가 10X 리스트릭션 엔자임 버퍼인데 4 마이크로리터를 넣으면 EX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EX가 되는 것이 맞고요. 탱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쿠알원 엔자임과 조원 엔자임에서 1X가 아닌 EX에서 더 액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탱고 버퍼를 EX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후 믹스처를 37도씨 인큐베이터에서 오버나이스로 인큐베이션 해주면 실험의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였던 아가로젤 전기 용동과 DNA 익스트랙션 단계에서는 준비물로는 아가로즈 분말 0.5g, TA 버퍼 50ml, 삼각 플라스크, 전기 용동 젤 틀과 콤, 전자레인지, 10P, 20P, 1000P 마이크로파이펫과 10P에 맞는 화이트, 20P에 맞는 옐로우, 1000P에 맞는 블루팁을 준비합니다. 또한 1.5ml 마이크로튜브, 전기용동기기, DNA 로딩 다이, 단면도, 트랜스 일루미네이터, 힙 블락, DNA 사이즈 마커, DNA 익스트랙션 키트, DW, 마이크로 센트리퓨지가 필요합니다. 실험 절차로는 삼각 플라스크에 아가로즈 분말과 TA 버퍼를 넣고
아가로우즈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3분가량 가열합니다. 이때 용액이 끓어넘치지 않도록 1분씩 나눠서 3번을 돌릴 예정이고요. 완전히 녹은 아가로우즈는 용액을 콤이 끼워진 전기용동 젤틀에 부어 약 30분가량 굳혀주게 됩니다. 아가로우즈 젤이 완전히 굳게 되면 틀에서 콤을 빼어주고 굳은 아가로우즈 젤을 전기용동 기기에 캐스트합니다. 아가로우즈 젤에 DNA 사이즈 마커를 한 레인, 로딩 스타를 1x가 되도록 섞은 인설트와 벡터를 각각 1개의 레인에 로딩하고 전기용동을 약 20분가량 진행합니다. 이때 로딩 스타는 저희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DNA 염색 다이입니다. 20분가량의 전기용동이 끝나면 DNA가 전기용동 기기를 통해서 사이즈별로 프래그먼트가 분리가 되었을 거고요. 트랜스임 일루미네이터라는 UV를 사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DNA 밴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DNA 사이즈를 DNA 사이즈 마커와 비교하여서 확인하고 저희가 원하는 밴드를 확인한 뒤에 그 밴드를 단면도를 통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잘라낸 밴드는 1.5ml 마이크로튜브에 넣고 DNA 익스트랙션 키트를 통해 DNA 프래그먼트를 익스트랙션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라이게이션 단계로 준비물은 인설트 프래그먼트, 벡터 프래그먼트, T4 라이게이즈, T4 라이게이션 버퍼, DW, CP, 20P, 200P 마이크로 파이펫과 10P에 맞는 화이트, 20P와 200P에 맞는 옐로우 팁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1.5ml 마이크로튜브가 필요하고요. 실험 절차로는 앞서 2주차 실험에서 송혜찬 선생님께서 나노드랍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텐데 나노드랍을 통해서 인설트와 벡터 프래그먼트의 농도를 확인하고 마이크로튜브의 벡터를 100나노그램, 인설트를 벡터와 모유수비가 벡터 대 인설트는 1대 3이 되도록 넣고 라이게이션 버퍼가 1x가 되도록 DW와 10x 라이게이션 버퍼를 계산하여 넣고 마지막으로 T4 라이게이즈를 1마이크로리터 넣어줍니다. 그 후 상온에서 오버나이트로 인큐베이션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번 주의 실험 일정이 끝나게 되고 이어서 실험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실험은 서브클로닝입니다. 서브클로닝은 이틀에 걸쳐 실험이 진행될 예정인데 크게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날에는 첫 단계인 제한 요소를 이용한 플라스미드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션이 진행될 예정이고 두 번째 날에는 아가로우즈 젤 전기 용동을 통한 프래그먼트의 분리 및 젤에서의 익스트랙션 단계 그리고 스티키 엔드를 가진 2개의 프래그먼트를 결합시키는 단계인 라이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본 실험 수업에서는 실험 과정을 다룰 예정이고 실시간 수업을 통해 이론을 다룰 예정이니 실시간 수업을 통해 이론을 듣고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 서브클로닝은 프로테인을 코딩하는 리전을 마말리안 플라스미드에서 바이럴 플라스미드로 옮기는 등 플라스미드의 종류를 바꾸거나 플렉 태그에서 HA 태그로 바꾸는 등 태그를 바꾸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연구 방법입니다. 저희는 오늘 pcDNA3 HA 립K1이라는 립K1을 코딩하고 HA 태그이 발현되는 플라스미드에서 플렉 태그이 발현되는 pcDNA3 플렉 벡터로 립K1을 서브클로닝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진행할 실험은 리스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션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파이펫에 맞는 팁, 이 튜브, 오토클레이브드 된 DW와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맞는
10X 엔자임 버퍼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퀄1 엔자임과 조원 엔자임을 통해서 pcDNA3 벡터를 잘라낼 예정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인설트와 각각 벡터가 될 pcDNA3 HA 립K1과 잘라낸 립K1이 들어갈 벡터인 pcDNA3 플렉 벡터를 준비했습니다. 첫날 진행될 실험인 리스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천 실험은 실험 과정에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리에이전트들을 유튜브에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튜브에 벡터가 될 플라스미드 그리고 인설트가 될 플라스미드를 레이블링 했고요. 토탈 볼륨은 20 마이크로리터로 믹스처를 만들 예정입니다. 20 마이크로리터 안에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1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플라스미드들은 제가 미리 농도를 1 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로 맞춰서 왔기 때문에 이 튜브에 넣을 때 1 마이크로리터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리스트릭션 엔자임 버퍼인 10X 탱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퀄1 엔자임과 조원 엔자임 모두에서 액티비티가 좋은 엔자임 버퍼인데, 두 엔자임 모두 1X에서 액티비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탱고 버퍼 2X에서 액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저희 오늘 믹스처를 만들 20 마이크로리터에는 EX인 4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각각의 엔자임은 0.5 마이크로리터씩 들어갈 예정이고요. 따라서 플라스미드가 1 마이크로리터, 버퍼가 4 마이크로리터, 엔자임이 0.5 마이크로리터씩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크로리터, 총 6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6 마이크로리터 이외에는 DW로 양을 맞춰주면 되고요.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믹스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빨리 끝날 텐데, 리스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천에 주의할 점은 믹스처를 만들 때 엔자임을 가장 마지막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엔자임이 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면 좋긴 할 텐데, 엔자임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DNA라던가 염이라던가 이런 리에이전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인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가장 마지막에 넣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믹스처는 전체 볼륨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DW를 먼저 넣어서 만들 거고요. DW를 14 마이크로리터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DW 다음으로 큰 볼륨을 차지하는 탱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아까 4 마이크로리터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탱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성분 조성을 조사해 보시면 BSA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BSA가 들어가는지 보고서에 써주시면 보고서를 쓸 때 다른 걸 뭘 쓸지 고민을 좀 덜 해도 되겠죠. 플라스미드는 제가 1 마이크로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1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DNA3 HA 립K1을 넣을 거고요. 이 플라스미드가 인설트가 된다 했으니까 인설트가 될 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가 될 pcDNA3 플렉 벡터도
엔자임은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믹스처가 먼저 섞이도록 센트릴 다운을 먼저 해주고요. 그 이후에 엔자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엔자임이 0.5 마이크로리터 들어간다고 했죠. 자, 엔자임을 잡는 걸 보면 아래쪽이 아니라 엔자임이 없는 위쪽을 잡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단백질로 구성된 엔자임에 제 체온이 전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믹스처를 탭핑을 해서 잘 섞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벽면에 묻어있는 물방울들을 센트릴 통에 다운시켜 주겠습니다. 두 믹스처를 37도씨 인큐베이터에서 오버나잇으로 인큐베이션하고 이후에 아가로젤을 내리는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이틀 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37도씨 인큐베이터이고요. 이 리트릭션 엔자임 믹스처들을 37도씨에서 오버나잇으로 인큐베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도씨에서) 오버나잇 인큐베이션을 통해서 리트릭션 엔자임 다이제스션이 진행이 되었고요. 인설트가 될 플라스미드인 PCDNA3 HA 립케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미드 부분과 HAT 같이 섞여있는 파트와 립케온 CDS만 나오는 파트 각각 두 가지로 잘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트릭션 엔자임이 워킹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가로즈 젤 전기 영동을 통해서 두 밴드가 벌어지는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로즈 젤을 만들 예정이고요. 플라스크에 0.5g의 아가로즈 분말을 넣어주었고, 이 0.5g 아가로즈 분말에 50ml의 TA 버퍼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이때 보이는 입자들이 다 사라지게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돌려주고요.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3분 정도의 시간을 풀로 끓이게 되면은 위에 끓어 넘치는 경우가 있어서 1분씩 잘라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아가로즈 용액을 미리 준비해둔 틀에 부어서 30분 정도 굳혀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굳혀진 아가로즈 젤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색깔로 묵처럼 완성이 됩니다.
이 묵처럼 완성된 아가로 젤에 저희가 DNA들을 각각 로딩을 하여서 전기 용동을 걸고 그 전기 용동을 통해서 분리되는 밴드를 추출해낼 예정입니다. 로딩을 진행하기 앞서서 여기 이 아가로즈젤에 그냥 DNA 조각이 내려가면은 그 조각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이즈가 확인된 DNA 마커를 이용해서 각각의 사이즈를 저희가 준비한 플라스미드 프래그먼트와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서 사이즈를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에서는 벡터 마커와 인설트 마커 두 종류를 쓰는데, 인설트 마커는 1000 베이스 페어 정도까지 디텍팅이 가능하고 벡터 마커는 2000부터 한 5000에서 6000까지 디텍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커를 모두 로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마커, 인설트 마커, 젤 익스트랙션을 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플라스미드는 양이 조금 많지만 전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웰의 크기보다 샘플량이 많아서 좀 로스가 누출이 있었고요. 누출되는 부분은 다른 웰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헹궈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0분간 전기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20분 동안 기다리실 수는 없으니까 영상을 잠깐 잘랐다가 다 내려간 후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이후에는 UV를 통해서 DNA 프래그먼트를 확인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프래그먼트만 잘라내서 젤 익스트랙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구나. 기계 꺼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갈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넣어준 로딩 스타가 내려온 위치고요. 처음 넣어준 로딩 위치가 여기인데 이 위치부터 이만큼 내려와 있는 겁니다. DNA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애들은 더 밑에 내려와 있을 거고 큰 애들은 위쪽에 올라와 있겠죠. 이제 UV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V 등을 킬 때 이 플라스틱 판으로 가리고 눈으로 봐야지, 가리지 않고 보면은 눈에 심각한 데미지가 가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플라스틱 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주황색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DNA 프래그먼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등 좀 세기를 낮추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시겠네요. 이쪽이 저희 원하는 벡터 쪽, 이쪽이 잘린 벡터 프래그먼트와 인설트 쪽입니다. 두 부분을 각각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눈에 직접적으로 UV가 닿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인설트를 잘라낸 쪽에서 위에 벡터 부분이 남아있고 아래쪽에 인설트 부분이 나눠졌고요. 그리고 벡터 부분 저희가 원하는 플렉 태그를 가진 벡터는 위쪽에 지금 잘려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마커들이 있는데 마커들은 사이즈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큐브를 썰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가 인설트 밴드, 이 밴드가 벡터 밴드가 되겠죠. 얘를 다시 꺼주고 인설트 밴드와 벡터 밴드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후 진행될 스텝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이 밴드들을 중량을 재고 그 중량에 맞게 FADF라는 용액을 넣어서 55도씨에서 힙블락을 통해서 같이 녹여줄 예정입니다. 이 아가젤이 완전히 다 녹으면은 그 용액을 이 컬럼이 있는 튜브에 넣고요. 컬럼이 있는 튜브에 두 밴드를 모두 넣고 센트리 머신을 통해서 센트리를 돌리게 됩니다. 그럼 위쪽에 로딩됐던 용액이 아래쪽으로 빠지고 DNA는 이 콜럼에 걸리게 됩니다. 이 콜럼에 걸린 DNA를 워시 버퍼를 이용해서 워시를 다시 해주고 그 후 DW를 통해서 DNA만 다시 받아내면 되는 원리로 젤 익스트랙션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단 55도씨에서 힙블락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올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담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게 재고 같이 녹여서 센트리 돌리는 것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젤 이미저를 통해서 아가로즈에서 DNA 프래그먼트가 분리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젤 이미저 머신은 ETBR이 많이 묻어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하고, 라텍스 글러브에 비닐 장갑을 다시 한번 끼고, 이미지 머신 내부에 젤을 로딩 패스트 해줍니다. PC 화면에서 젤이 얼마나 잘 위치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PC 화면을 보면서 아가 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화면을 봐주시면 아가로 젤에서 DNA 프래그먼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크게 보이는 이 진한 밴드가 플렉 PCDNA3 벡터가 잘려있어 나타난 밴드고요. 오른쪽에는 밴드가 두 개로 나타나는데 HA 립K1이 두 가지 밴드로 잘려있고, 위쪽에 보시면 위에 밴드는 PCDNA3 HA에 달려있는 부분, 아래에 좀 더 작은 밴드는 립K1의 코딩 리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DNA 사이즈 마커들인데, 저희는 벡터 마커와 인설트 마커를 나눠 쓰고 있고, 인설트 마커의 가장 위쪽이 14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1400 베이스 페어보다 2000 베이스 페어인 립K1의 사이즈가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00 정도 되는 벡터 마커의 두 번째 레인보다 PCDNA3 플렉 잘라놓은 게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젤 익스트랙션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실험은 UV 등을 켜놓고 다시 잘라서 이용할 거고요. 아가로즈를 다 녹여봤는데요. 안에 보시면 입자 같은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용액을 아까 말씀드렸던 콜룸이 있는 튜브에다 로딩할 거고요. 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맞춰서 양쪽에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콜롬 아래쪽에 액체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플로우스루 같은 경우는 그냥 비워주시면 되고요. 콜롬에 750ml, 마이크로리터에 워시버퍼를 넣어서 워시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뚜껑을 안 닫고 돌렸었나요? 일본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실험들은 일종의 정해진 스텝이나 방향성이 있지만 어느 회사의 제품을 쓰는지에 따라서 용액의 이름도 다를 때도 있고 키트의 모양도 다를 때가 있어서 실험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사후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 연구실에 맞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한 번 더 센트를 돌릴 텐데, 센트리 방향에 여기 4개 뚜껑을 열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센트리를 돌리게 되면은 아직 남아있는 잔류된 그 용액들이 완전히 컬럼 아래쪽 내려갈 수 있어서 건조된 상태로 컬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용액을 받는 부분은 버리도록 하고, 이 튜브에 따로 로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의 프래그먼트만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플러스를 받는 톤은 버리도록 할 거고요. 컬럼에 각각 40 마이크로리터에 DW를 넣어서 일루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DNA 프래그먼트를 일루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는 아래쪽에 받은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컬럼을 버려주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첫째 날, 두 번째 날 첫 번째 스텝인 아가로즈 전기 영동과 DNA 익스트랙션이 끝나게 됩니다. 이 다음 스텝으로는 라이게이션 스텝이 있는데, 라이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프래그먼트의 농도를 알아야 돼서 나노드랍 머신을 통해서 농도를 재야 되는데, 2주차에 송혜찬 선생님께서 나노드랍을 가르쳐 주셨을 거라 믿고 제 나노드랍으로 농도 재는 거는 제가 금방 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T4 라이게이즈를 통해서 라이게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T4 라이게이즈 또한 엔자임이기 때문에 아까 프로테인 엔자임 다뤘던 것들처럼 콜드 상태에서 잘 깨지진 않도록 보관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래그먼트의 농도를 재고 왔고요. 제 익스트랙션이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서 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2.6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6.2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보통 잘 사용하진 않는데, 오늘 실험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라이게이션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는 벡터를 100 나노그램 사용할 예정이라서 100 나노그램 여기 2.6 나노그램 하면은 38 마이크로리터 정도 넣어주면은 대략 100 정도 되겠네요. 벡터는 38 나노그램 정도 넣어주는 걸 하고, 인설트 같은 경우는 인설트와 벡터는 몰 수비로 벡터 1에 인설트가 3이 되게 넣을 텐데, 인설트의 농도가 6.2였고 벡터와 인설트의 사이즈, 프래그먼트의 사이즈 베이스 페어는 벡터가 5400 베이스 페어 정도, 인설트가
2000 베이스 페어 정도 돼서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 인설트를 2.7배가 되게 넣어야 돼요. 근데 농도가 6.2니까 2.4 정도밖에 배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농도가 낮으니까 1대 2.4배로 계산해서 믹스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게이션 38 마이크로리터 벡터부터 벽면에 묻은 게 많아서 센테리 한번 돌리고 시작할게요. 이런 프래그먼트는 센테리를 강하게 돌리면은 프래그먼트 자체가 깨질 수 있어서 약하게 살짝 돌려서 다운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도 38 할 텐데 그냥 있는 거 다 넣도록 할게요. 2.4배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엔자임 버퍼를 넣어줄 텐데 T4 라이게이즈 버퍼도 10X로 제품이 팔리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38, 38, 76 들어가 있는데 토탈 볼륨 80으로 계산해서 진행할 거고요. 76 아니구나. 90으로 진행할 거고요. 90에 10분의 1이니까 9람다 들어가야겠죠? 버퍼를 9람다. 그리고 38, 38, 76에 9람다 들어갔으니까 85. 근데 엔자임이 1 들어갈 거니까 86. 나머지 4람다는 DW를 맞춰주면 좋겠죠. DW 4람다를 넣고 나머지 1람다를 엔자임을 넣어줄 거고요. T4 라이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가사의 T4 라이게이지를 샀는데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토콜을 찾아볼 수 있고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은 T4 라이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룸 템퍼러처에서 4시간 정도, 그리고 콜드 상태에서는 오버나이트 인큐베이션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가진다고 하고요. 저희는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룸 템퍼러처에서 오버나이트로 인큐베이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4주차 조교님이 진행해 주시거나 혹은 4주차 조교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라이게이션 믹스처로 이후 실험이 진행될 거고요. 오늘 실험 이틀차 실험을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번 실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각종 엔자임이 몇 마이크로리터 들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왜 저 엔자임을 사용했지, 혹은 DNA랑 DNA 프래그먼트의 인설트랑 벡터를 비율을 계산할 때 몰수비로 계산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험도 당연히 그런 쪽에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다 실시간 수업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강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수업이랑 실시간 수업 잘 비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포트에 관한 부분은 저는 디스커션 고찰 부분과 퍼더 스터디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채점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괜찮지만 상상력의 레퍼런스라던가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통찰력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찰력이 가미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점수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차 실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론 및 원리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이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메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주실 내용은 뭐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사실 학부 때 대학원생을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대학원이 어떤지, 혹은 저희 연구실은 어떤지,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도 좋고요. 지금 2학년, 3학년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과제 실험을 진행할 때 저희 방에 오면 뭘 배우냐? 혹은 저 방은 어때요?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방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나요? 이런 거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해서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아니고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